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10번 컨텐츠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우리가 계엄 혹은 계엄이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는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한다는 뜻이지만 최근에는 군사계엄의 줄임말로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경계할 계자입니다. 장음이고요. 갑골문은 없었고 금문에 보시면 이게 두 손 마주들 공자입니다. 두 손이 보이시죠? 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창과라고 하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장식이 되어 있는 창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린다는 것은 대충 수비를 하지 않고 정성을 들여서 경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전체 역시 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회자에 보면 경계할 계는 아예 깨우칠 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 계가 서로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경계라고 얘기를 하죠. 허신은 이 글자를 회의자로 보았습니다. 즉, 두 가지의 뜻이 결합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들 공자의 뜻을 따르고요. 그 받들 공, 두 손이 창을 지니고 있다, 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일, 불우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이로써 경계한다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손으로 창을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역시 4급의 엄할 엄자입니다. 엄하다, 엄숙하다, 엄중하다라고 할 때 이 엄자를 쓰죠. 자,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전체만 있습니다. 위에 입구자가 두 개 있는 것이 좀 특이하죠. 허신은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즉 위에 있는 입구자 두 개는 뜻을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이 글자, 조금 어렵습니다만 험준할 음입니다. 음과 엄은 상당히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것, 입구자가 두 개 있으니 이것은 부르짖을 헌, 시끄럽다 해도 됩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교명,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아래로 하달하는 명령이 급한 것을 이야기한다. 입구자가 하나만 있어도 빨리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될 텐데 두 개가 있으니 이것은 매우 재촉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자 두 개의 뜻을 따르고 오른쪽에 있는 험준할 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형성자로 본 것이죠. 재밌는 거는 엄할 엄자의 이체자 중에는 입구자가 3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다급하게 명령을 시행하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것을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은 엄하다의 뜻의 엄할 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 복습하면 둘 다 4급 배정 한자고요. 경계할 계, 장음이네요. 엄할 엄이고 각각 부수는 창과자와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 되고요. 엄할 엄자가 좀 획수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20획이 됩니다. 그래서 장음의 계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계엄 1.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송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고려는 계엄 속에 들었다. 이 예문에서 우리는 이 계엄이란 말이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의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다. 즉, 이 계엄이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인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군사계엄의 준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계엄령, 똑같죠.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이다. 예문 볼까요? 계엄령이 내리다, 계엄령이 떨어지다, 계엄령은 선포하다, 계엄령을 해제하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계율이라는 말에도 이 경계할 계자가 들어가고요. 경계할 계자였죠. 라는 곳에도 당연히 계가 들어갑니다. 허신은 경과 계를 거의 의미가 비슷한 글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징계라는 표현에도 이 계가 들어가죠. 자, 훈계라는 표현에도 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계엄의 엄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를 보시겠습니다. 엄수, 차선 엄수, 시간 엄수할 때 엄수에 엄이 들어가죠. 엄하다, 어김없다, 요즘 말로 하자면 칼 같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숙하다에도 엄이 들어갑니다. 이 엄을 포함하는 한자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엄중, 엄정, 엄벌, 엄선, 엄수. 이 엄수는 엄격하게 지키다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엄숙하게 치러낸다의 뜻의 닦을 수를 쓴 엄수입니다. 엄금, 엄한, 엄동설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친, 엄한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엄자 보시겠습니다. 위엄, 존엄, 장엄, 화엄, 근엄, 무엄, 준엄, 삼엄. 이 외에도 엄이 포함된 한자어는 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 이 계엄을 어떻게 발음하고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간화자를 써서 찌에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자가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글자를 쓰지만 이 엄자가 역시 살짝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가이갱이라고 해서 한중일 삼국이 모두 계엄이란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martial law라고 얘기하는데 이 martial은 화성을 뜻하는 Mars에서 왔다. 이거는 동시에 화성을 뜻하는 동시에 로마 신화에서 the god of war, 그러니까 전쟁의 신을 뜻한다. 그래서 martial이라는 말은 전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martial law를 직역하면 전시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계엄법, 계엄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이 계엄이라는 표현이 218건이 검색이 됩니다. 즉 예전부터 많이 썼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 나올 정도로 이 계엄이란 표현은 예전부터 자주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이란 말은 경계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하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태도가 나태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군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에 보시면 이 동아일보의 계엄이란 표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복 이후에도 1993년 동아일보에 보면 계엄 확대, 계엄이란 표현은 조선시대부터 물론 훨씬 이전부터 썼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10번 컨텐츠는요. 경계할 계자와 엄할 엄자가 결합한 계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자 그대로 보자면 경계하는 것을 훨씬 엄격하게 만들다. 그렇게 조치를 내리다, 명령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